밤이 깊을수록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는 이미 잠들었는데 당신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누가 한 말, 내가 놓친 표정 하나까지 머릿속을 맴돕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정제되면 세상은 맑게 비친다. 당신의 예민함은 세상을 맑게 비추는 마음의 렌즈입니다. 사람들은 둔한 걸 편안함이라 착각하지만 진짜 편안함은 둔감함이 아니라 깊이 이해할 줄 아는 힘에서 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남들이 보지 못한 결을 당신은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지나쳤을 한마디에서 당신은 그 안의 온도를 느낍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표정에서 당신은 그 속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런 감각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혜의 씨앗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없이 흔들렸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흙탕물 같을 때는 그저 가만히 두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맑아지리라. 예민한 마음이란 지금 맑아지려는 마음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조금 둔감할 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정약용의 지혜와 함께 그 길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생각이 많은 마음, 세상을 더 깊이 보는 능력이다.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넘겨. 그 정도 일에 왜 신경 써?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오래 머물고 남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끔은 스스로도 지치죠. 그런데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심 많은 자가 세상을 바로 본다. 이 말의 뜻을 곱씹어보면 예민한 마음은 세상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바라보게 하는 감각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소한 차이를 알아봅니다. 말끝의 미묘한 떨림, 손끝의 불안, 공기의 분위기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지만 또한 누구보다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 섬세함은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감의 근원이 됩니다. 남이 힘들 때 먼저 알아차리고 다가가는 마음,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인격의 증거입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도 예민한 사람들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외로움 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그 흔들림을 글로, 사유로, 깨달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언제나 느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다스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후회도 덜하지만 배움도 느립니다. 그러나 생각이 많은 사람은 삶의 모든 장면에서 배우고 작은 일에도 깨닫습니다. 그 깊이는 바로 삶의 품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스쳐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평소와 조금 달랐다면 당신은 그 이유를 궁금해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마음은 피곤하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건 결국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깊이가 있습니다. 노을을 봐도 색의 변화를 느끼고 비 오는 날엔 소리의 울림 속에서 마음이 젖습니다. 그런 감성은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 감각이 없다면 예술도 사랑도 위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복잡한 마음은 오히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딘 사람보다 깊이 느끼는 사람이 더 외롭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만납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민함을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라 했습니다. 그 눈이 있기에 세상의 고통도 기쁨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민함이란
사람과 세상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버리지 말고 이제는 당신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2부. 생각이 많을수록 판단을 멈추고 관찰하라. 사람의 마음은 늘 서둘러 판단합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 던지면 저 사람 나한테 불만 있나? 문자가 늦으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마음속 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 추측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의 속도를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색으로 덮는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마음의 색이 더 진하게 칠해집니다.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고 감정보다 상상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 상상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퇴계 이황은 전승록원에서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판단하지 않고 살핀다. 이 짧은 말 속에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판단은 결론이지만 관찰은 가능성입니다. 한번 판단하면 다치지만 한번 관찰하면 열립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제 함께 일한 사람이 오늘은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상했나 보다. 내가 어제 뭐 잘못했나? 그런데 잠깐 멈추고 관찰해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그는 아마 오늘 아침에 힘든 일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아는 순간 내 마음의 긴장도 풀립니다. 판단은 상대를 단절시키지만 관찰은 연결하게 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삶의 질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도 사실은 해석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왜 그랬을까, 무슨 뜻일까를 파고들죠. 생각의 꼬리가 꼬리를 물며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햇살이 따뜻한 건 이유가 없고 새가 우는 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 있는 겁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사 모두 분명히 보이리라. 이 말은 판단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명확히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지금을 바라보는 연습, 그게 바로 관찰의 힘입니다. 관찰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말보다 그 말 속의 공기를 읽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에서 그가 얼마나 힘든지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깊은 지혜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관찰의 재능이 뛰어납니다. 문제는 그 재능을 판단으로 쓸 때 피로해지고 이해로 쓸 때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관찰은 세상을 바꾸지 않지만 내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순간 내 안의 분노와 불안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민한 마음이 지닌 힘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판단하지 말고 지켜보세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절반쯤 치유됩니다. 그게 정약용과 퇴계가 말한 지혜로운 관찰의 태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사람, 그가 진짜 평온한 사람입니다. 3부. 생각의 속도를 늦추면 마음이 보인다. 세상은 늘 빠르게 흘러갑니다. 사람도 일도 감정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은 늘 따라잡으려 애를 씁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건네면 그 뜻을 곧바로 해석하려 하고, 문자가 오면 즉시 답해야 할 것 같고, 잠시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가슴을 조용히 조여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빠름 속에서 오히려 멈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급한 자는 반드시 그르친다. 서두르는 마음에는 늘 실수가 깃들고 천천히 걷는 자만이 길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단 한 장면의 일에도 수십 가지 가능성을 그려내죠. 하지만 그 빠름은 때로 진실을 흐리게 만듭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조용한 표정 하나에 차가움을 느끼고 단호한 말투에 미움을 더 씌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건 단지 피곤함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 사이에 숨을 느끼게 되고 나의 불안보다 내 마음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한숨 돌리고 바라볼 때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합니다. 소음 속에서도 리듬이 들리고 혼잡한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삶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느림의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새소리를 듣고 저녁이면 등불 아래 글을 읽었습니다. 급히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바꿨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 그는 진짜 자유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상처받지 말고 그 마음을 곱씹을 시간 한 줌을 가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할수록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만 대부분의 후회는 그때 생깁니다. 한 템포 늦추는 연습?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빨리 가야 멀리 간다고 믿지만 사실은 천천히 가야 오래 갑니다. 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당신의 긴장도 함께 들어오고 내쉴 때 그 긴장이 천천히 흩어집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만으로도 생각의 속도는 한결 느려집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문 너머 나뭇잎의 흔들림을 보고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는 그 순간 머릿속의 복잡한 소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정약용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요한 관찰의 기술이었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이 소란할수록 그는 더욱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속도가 바로 지혜의 리듬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순간의 표정, 한 장면의 감정. 그 모든 것을 너무 빨리 재단하지 마세요. 느리게 볼수록 그 안에 진심이 보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도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머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당신의 마음도 조용한 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를 늦추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삶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사부. 예민한 감정은 세상을 잇는 달이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세상과 더 깊게 연결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한숨에도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만큼 상처도 쉽게 받지만 그만큼 타인을 따뜻하게 감쌀 줄 압니다. 예민한 마음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더 지치지만 그 마음이 있기에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은 단단함을 이긴다. 이 짧은 문장은 예민한 사람을 위한 문장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한 사람. 그들은 쉽게 공감하고 쉽게 울지만 그 부드러움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위로가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말보다 표정으로 알아차리고 가족이 괜찮다고 말해도 눈빛에서 괜찮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런 마음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를 감지합니다. 말보다 기류를 읽고 음성보다 진심을 듣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더 이상 억누르지 마세요. 정약용 역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법이 아니라 인정이다. 인정이란 곧 사람의 마음, 즉 감정을 말합니다. 그는 제자를 가르칠 때도 백성을 다스릴 때도 항상 감정의 흐름을 먼저 살폈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닿지 않는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겁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때로 그 감정의 깊이에 휘말려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달이라면 그건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더 다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로 상처를 입을 때 그 사람은 동시에 남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한 그는 이미 세상의 따뜻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랑에 서툴지만 진심입니다. 감정의 결이 섬세해서 거짓을 못 견디고 말보다 행동의 진정성을 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세상은 덜 거칠고 사람은 덜 외롭습니다. 감정이 많다는 건 세상에 다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느끼고, 아직도 아파하며, 아직도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논하며 인의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이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내 마음처럼 느끼는 힘입니다. 그가 말한 이는 바로 예민함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고 차가워집니다. 말보다 계산이 앞서고 사람보다 효율이 우선되는 세상. 그럴수록 예민한 사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있어야 세상이 사람 냄새를 잃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덕분에 세상은 여전히 온기를 가집니다. 그들의 공감이 갈라진 마음을 잊고 그들의 다정함이 상처난 마음을 덮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난다면 그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 세상을 사랑할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노자가 말한 부드러움은 결코 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강함의 다른 형태입니다. 바람이 불면 휘지만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예민한 마음도 휘어질 뿐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안에 비치고 세상과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감정이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현자입니다. 오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그게 인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 보이려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는 척,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별일 아닌 일에도 상처받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밤새 마음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결코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돌아보라. 이 한 문장에 인간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꾸짖지 말고 그저 조용히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후회와 자책은 지혜를 낳지 못하지만 성찰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삽니다. 늘 최선을 다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정한 선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삐뚤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정약용 역시 수많은 실패와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배지의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한때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에 섰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그는 그렇게 자신을 책망하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후회가 있기에 성찰이 있고 상처가 있기에 성장합니다. 때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날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평온과 불안이 서로 교차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픔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그 약함 덕분에 당신은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이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는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완벽한 날이 없습니다. 항상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불안하며, 조금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인간다움의 흔적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흔들릴수록 맑아진다.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없으면 삶은 고요하지만 고요한 물은 썩기 쉽습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깨달음이 생기고 흐름이 있어야 삶이 빛을 냅니다.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조금 느려도 가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이 세상에도 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버겁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탱해 줄 겁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보다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정약용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분노했고 좌절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힘은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이해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속에서 자기 마음을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여전히 선함과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평화를 찾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은 결국 우리를 더 깊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삶을 더 세밀히 느꼈고 사람을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으며 때로는 약해져도 괜찮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세상을 무겁게 짊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민하다는 건 상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다정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견디려 하기보다 조용히 바라보고 판단하기보다 느끼고 다그치기보다 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성철 스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냥 그렇게 두면 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의 당신이 불안하다면 그건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면 그건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도 천천히 흘러가면 됩니다. 가끔 멈춰서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그 방향이 마음을 향하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잠시 고요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당신의 마음에 따뜻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별빛 같은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